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해볼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은 자주 보이긴 하는데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내용들 제가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IPO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IPO 굉장히 많고 2020년에 IPO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IPO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IPO는 한국말로는 기업 공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비공개되어 있던 기업을 공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요즘에 뉴스 보면 이런 게 많이 보여요. 비상장 게임사 IPO, 대여는 크래프톤.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회사는 블루홀이라는 회사인데 이 블루홀이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들, 그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대박이 난 회사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게임사 IPO 이야기 나오고 한국의 아마존, 알리바바 이후 최대어 하면서 쿠팡의 IPO 관심 이렇게 해서 쿠팡 지금 상장한다고 주식시장에는 쿠팡 관련주들이 묻지마 급등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쿠팡이 상장하면은 야이씨 우리도 해야지 티몬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티몬도 IPO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1조 200만 계정을 달성했다. 1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200만 계정을 달성한 SK 매직, 정수기라든지 우리가 렌탈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웅진 코웨이의 뭐 경쟁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기업도 IPO 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IPO가 뭐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고 뭐가 좋길래 도대체 IPO를 하는 건가 살펴보도록 하죠. IPO는요,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의 세 단어의 약자예요. IPO죠. 처음으로 최초 공개를 한다라는 건데요. 공개적으로 이제 민중에게, 어떻게든 군중에게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퍼블릭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요 약자인데 비상장 기업이 유가 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요.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평가를 다 받고 방법을 다 따라가지고 불특정 투자자에게 팔고 재물을 공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어떤 슈퍼가 얼마 벌고 있는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식당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장된 기업들은요,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얼마를 벌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어떤 식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시만 보더라도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더라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시가 되는 우리가 상장 기업들의 특징이죠.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의 매출은 모르더라도 GS 리테일의 매출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본다면은 이게 투자할 때는 중요한 자료니까 그걸 공개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IPO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요,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요, 회사의 자산과 경영권 소유가 모두가 개인이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카페를 차린다,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얼마 버는지, 매입이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세금 얼마 낼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뭐 재무제표라고 하는 장부가 따로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인 사업자들. 그런데 주식회사로 바뀌게 되면요, 이게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금을 낸 사람도 투자한 지분에 따라서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나도 좀 투자할게 라고 한다면은 공동 투자가 되는 거고, 지분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지분 소유권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주총회 참여를 하고 또 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경영을 어떻게 할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한 지분에 따라서 회사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주식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주식 회사는 또 방식이 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뉜다 보시면 되는데요. 주식 회사가 되면은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로 나뉘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상장 폐지라고 하는 것은요, 상장되어 있던 곳에서 폐지가 돼서 나온다는 것이 회사가 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는 계속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장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비상장 주식 회사는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장 주식도 살 수 있어요. 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수소문해가지고 직접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도장도 땅땅땅 찍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주식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승인 받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특정 개인들끼리 만나거나 또는 회사 경영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거기 좀 투자할 테니까 유상증자 좀 해줄래? 라고 하는 아름아름으로 좀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거로움이 좀 있죠. 특히나 그리고 재무 상황이나 기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상장이다 보니까 공개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없다. 그럼 회사에 가가지고 재무제표를 좀 달라고 하는데 굳이 회사에서 재무제표 줄 필요가 있습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했을 때 재무제표를 살짝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 보니 기업 공개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투자금 유치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뭐 투자할 만한 사람도 잘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공개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보여줬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투자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도 찾기 힘들고 투자금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아무래도 회사 경영을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잘 해나갈 때 비상장으로 유지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고요. 근데 상장 주식회사로 바뀌게 되면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불특정 투자자에게 투자금 유치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청약을 통해서 막 돈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가총액이 만들어지죠. 공모주로 해서 청약이 됩니다. 그럼 그 돈은 전부 다 회사로 가요.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했을 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거래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 처음에 공모주로 이렇게 IPO 했을 때 생기는 돈, 쿠팡이 55조다 하면 그 55조가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금의 유치가 가능하게 되고요. 대규모 투자금을 융통하기가 수월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주로 IPO를 할 때 엄격한 심사를 해야 돼요. 왜냐 불특정 다수에게 하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안 좋은 회사를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해야 되고 그것도 다 통과를 해야 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좀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업의 신뢰와 평판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경영권 분산의 위험이 있겠죠. 아무래도 지분이 나만 가지고 있던 회사였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면 내 지분이 희석돼서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경영권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들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뭐 성공적인 상장을 했을 때에는 대규모 투자금이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장점 그리고 상장 자체가 매우 큰 호재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있던 주식을 보유했던 비상장 시절부터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상장부터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보면 IPO 호황송에서 이딴 공모 상향, 고평가 우려 없나라는 뉴스가 보이게 되는데요. IPO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비상장 주식에도 시세라는 게 있거든요. 서로 거래하고 있는 시세가 있기 때문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매우 큰 호재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수록 투자금 조달이 매우 좋아지겠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의 가격도 같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는 15,000원짜리였는데 3만원이었다가 15,000원까지 반토막이 났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배틀그라운드가 대박이 나면서 97만원대까지 이렇게 폭등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인기가 시들시들해지고 나니까 또 40만원, 60만원까지 떨어졌다가요. 상장한다는 이슈와 함께 150만원대까지 또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상장되면은 150만원의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분할을 하고 고평가를 받아서 아마 지금의 가치로 친다면은 아마 200만원, 300만원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뭐 300만원이지만은 300분의 1로 쪼개서 만원으로 상장이 된다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100원짜리를 만원에 사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미리 투자했던 사람들, 시초에 있던 사람들은 떼돈 벌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매매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고점에 사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PO를 하게 되면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거지 IPO 이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시장의 흐름에 보면서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죠. SK바이오팜 기관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에 10%대 급락을 한다. 아무래도 보호예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호예수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싸게 샀던 물량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반드시 바로 치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호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폭락을 하는 경우도 만들어지고요. SK바이오팜 직원들은 역시나 이를 때려치우고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죠. 빨리 팔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주식 보호 예수가 풀려 나오면은 차익을 보려는 물량도 나오게 돼서 증시에 이제 뒤늦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물리게 되는 경우들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IPO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까? 일단 신규 상장주는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평가를 받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어쨌든 신제품이거든요. 신제품이 뭐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치킨 신제품 나왔대, 한번 먹어보자 라고 사람 몰릴 수 있지만, 처음에는 궁금증에 먹어봤지만 나중에는 먹어보니까 별론데, 이거 별로다, 이 정도 가격 주고 먹을 만한 치킨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메뉴가 시들시들 뭔가 좀 인기가 떨어지게 되겠죠. 빅히트가 약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비상장 시절에 있었던 시기가 있는 거고요. 상장 시기에 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제 평가가 필요하게 되고요. 상장 당시에는 관심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게 돼요. 그래서 주가에 급등락이 보통은 다 있어요. 어떤 기업들은 급등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업들은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는 변동이 줄어들어서요. 처음에는 급등도 하고 급락을 하니까는 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수익이 나겠다 싶은데 나중에 좀 이렇게 지지부지 횡보를 하게 되거나 조금 시들시들해지고 나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팔기도 애매하고 더 사기도 애매하고 약간 애매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손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초반에 단타성으로 조금 잡으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으나 그러면은 이후에는 좀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 상장 이후에는요,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죠. 따상이라고 부르는 경우인데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어서 큰 시세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한가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어떤 무분별한 판단이나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신규 상장주는 언제 사는 것이 좋을까? 신규 상장주는 절대로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청약할 때 그 청약 가격이 제일 싸거든요. 그래서 비상장으로 살 수 있다면 좋은데 비상장 주식 중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무엇일지, 상장할 수 있을지 그런 가치 평가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요. 그냥 청약할 때 돈을 넣어서 청약을 조금 따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로 매수를 해가지고 상장 이후에 시세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10%든 30%든 더 많게든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고요. 경쟁률에 따라 가지고 배정을 받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기업들은 많이 매수하지 못해요. 특히나 빅히트,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은 공모 청약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1억을 투자를 해도 1억을 내가 청약으로 걸어 놓는다 하더라도 거의 10만원치, 10몇만원치 밖에 못 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청약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너무 높게 되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진 못합니다. 1억을 내가 걸었는데 10만원치 사서 그게 2배 가면 20만원이 돼서 10만원 번 거예요. 그러니까 1억 걸어서 10만원 번 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무조건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신규 상장주는 언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한다면요,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면 주가가 자리를 잡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는 바닥쯤인가 보다, 이게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는 자리인가 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때도 여러분들이 성장성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신규 상장주도 결국 어쨌든 좋은 기업성을 가지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상장이 된 거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조금 관심이 시들어지면은 주가가 저점을 자리 잡을 겁니다. 그때 사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규 상장주도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IPO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라와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아무 종목이나 사시지 마시고, 저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면은 신규 상장주 말고도 좋은 기업은 많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규 상장주 말고도 좋은 기업들, 다른 기업들을 좀 발굴해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IPO에 대해서 역시나 시간상 이 정도밖에 설명해드리진 못했지만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